자, 이제 신고 기준 잠깐 정리하실까요? 이제 허가와 신고 중에 일단 먼저 신고 기준을 잠깐 정리할 건데요. 신고 기준 다 들어가 이제 하나만 좀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이제 지금 하는 것은 뭘 구분하자? 허가 기준하고 뭘 기준하자? 신고 기준을 쭉 구분하는데 일단 교재로 다시 한번 교재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 오실게요. 이제 교재 일단 뭘 하나 확인할 거냐면 128페이지 때 교재를 보시면 이제 총에 6가지 행위 변경이 있다는 걸 하나 확인했었고, 자, 이제 1번 용도 변경과 일단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 뭐를 여러분 좀 포인트를 보시냐면 이 6가지 행동 모두가 다 허가 신고가 다 들어가 있는가. 일부는 뭐가 생략되는 것도 있다. 신고가 생략된 행위 변경이 있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가보니까, 자, 일단 1번의 용도 변경을 허가 신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 이번에 개축, 재축, 대수서는 가보니까 여기는 무슨 기준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고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에 개축, 재축, 대수서는 신고 기준란이 비어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파손, 철거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도 보니까 무슨 기준란이 비어 있냐면 신고 기준은 아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용도 페이지도 보니까 3가지 구분에 따른 개수에 뭐가 비어 있다? 신고 기준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축 중소는 보니까 양쪽 허가 신고 기준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현재 여기는 1번부터 6번 6가지 행위 변경 중에 크게 3가지 2번에 개축, 재축, 대수선,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설치, 5번에 용도 폐지 관련 어느 대상 부분을 주든 간에 여기는 플러스 일정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시장건설구청장의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허가만 나오죠. 무슨 기준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가요? 신고란 지문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부분 하나 정리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구분이 끝나서 이제 신고 기준 관련한 부분 한번 쭉 가면서 이제 교환으로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게. 이제 그러면 그걸 다시 확인했던 거 잠깐 접어주시고 교환으로 와 보니까 이제 교환은 지금 보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봤던 교재를 정리 그 관련 법에 따른 시행령 별표를 좀 보시기 좀 편하게 활자를 좀 크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러분들 꼭 확인할 건들은 약간 음영을 주고 밑줄을 주어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행위 변경 밑에다가 관련 필요 요건들은 소홀히 놨기 때문에 이걸로 좀 정리하자면 접근이 쉬울 걸로 봅니다. 자, 일단 신고 기준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가 나와 있냐면 용도 변경의 가장 신고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그 9번이든 두 번째 나번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시설에 대한 그래서 나번에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니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시설은 여기는 어디를 생각하시죠? 주택단지나 상가 개념으로 접근하시자.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여기 기준에 가보니까 자 가보죠. 자,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의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다 보니까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용도 변경할 수가 있더라.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라 해서 밑에 나와 있는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때는 뭡니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에 건축 법령에 따라 그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 규정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1번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용도를 변경한다. 그래서 1, 2종 간의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건축 법령에 따른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1, 2종 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분들. 근데 여기서 그중에 2종 근린 생활 중에 제외가 되는 시설이 청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조점, 안마시설을 제외한 그래서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5가지를 제외한 2종과 1종과 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방가로 2번. 자, 시군구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과 2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뭐 하더라?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하나 정리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같이 확인할 게 다번이 대상이 되는 지문에 가보니까 다번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관해서 지문이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지금 방가로 1과 방가로 2로 지문이 나누어져서 지문들은 다번에 지금 해당되는 9번에 따라 방가로 1번에 가보니까 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가보니까 신고기준 요건이 방가로 1에 자, 주택건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의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9번에 따른 동요건을 충족하여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합니다. 뭘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 필수시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 중에 보면 여기 필수시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필수시설이라고 좀 되어 있고 일단 쭉 한번 읽어보죠. 필수시설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쭉 전체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죠. 자,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공구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필수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 법상 이거를 필수시설로 볼 것이냐 그래서 현재 보시는 교환에 2페이지 가시면 지금 답은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가시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 필수시설이란 다음 9번에 따른 시설이다. 그래서 현재 밑에 보면 이 필수시설의 종류 이 문항 1번에 가면 1번하고 1, 2, 3번에 따라서 1번에 이제 가보니까 세대 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지문 중에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는 아직 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보시면 법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를 법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냐면 16가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 16가지 이제 보니까 1번에 세대수가 1번에 동그라미 1번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라면 16가지 주민공동시설 중에 필수적으로 몇 가지 시설은 꼭 설치해야 돼요? 2가지. 그게 이제 보면 경로당, 어린 놀이터는 꼭 설치해야 되는 거고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2가지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갑니까? 어린이집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그 어린이집까지 3가지 추가로 몇 개가 더 들어갑니까? 3가지.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에 따른 총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말한 필수시설이란 건 150, 300, 500세 이상에 따라서 세대수별로 이 16가지 주민공동시설 중에 2가지, 3가지, 6가지 해당되는 필수시설 이 시설은 뭐예요? 꼭 설치합니다. 그걸 뭘로 봤다? 여기서 필수시설로 보았고 필수시설 중에 뭐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공구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뭐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경로당 어린이는 용도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2가지를 뺀 다른 필수시설은 절차는 시공구 건축에는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서 자, 이제 그러면 1번에 가번. 1번에 가번은 왜? 방가로 1번에 가번을 가볼까요? 자, 가번. 자,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의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얼마 동의를 갖습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그 밖의 경우라면 해서, 이제 여기 가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라면 그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춰서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지문에 가와 나에 따른 행위에 따른 보니까 동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전체 입주자 등이 2분의 1 이상이지만 먼저 그 밖의 경우는 뭐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용도 변경의 방가로 1번에 관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가나를 들어가시기 전에 필수 시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한번 가볼까요? 방가로 2번에. 자, 방가로 2번에 가보니까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기준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더라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좀 보니까 지문에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 이제 그 적합하지 않다는 것까지 일단 저기까지 일단 중간 정리 여기까지 수독을 하고 그럼 이 법에 따른 지금 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산정 면적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전에 봤던 요 1번 밑에 가면 몇 번이 있습니까? 2번 있죠. 2번에 가봤더니 규정에 의한 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면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서 그 면적 산출에 관한 규정이죠. 자, 규정이 밑에는 2번에 가보니까 1항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뭘 설치합니까? 주민공동 설치하는데 그 면적 기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보니까 자 면적 기준은 이제 세대수에 따라서 1에 따른 세대수와 2에 따른 세대수에 따라 뭘 설치하면 이 면적 기준에 산출에 따른 면적 이상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세대당 얼마를 더합니까? 2.5를 더한다는 건 결국 주어진 세대에서 곱하기 얼마 나오면 돼요? 2.5를 곱한 면적 이상의 산출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세대수가 몇 세대? 1000세대 이상이면 500제곱미터 세대당 얼마를 더합니까?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의 산출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000세대. 그럼 세대수가 2번에 예를 들어 1000세대 넘어간다. 세대수 1500세대. 세대가 1500세대. 이 1500세대라고 한다면 이때 면적은 얼마 면적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의 산출자 기준에 적합합니까? 그러면 이제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어간다면 세대당 얼마를 더하더라? 2제곱미터. 그러면 1500세대, 1500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죠?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3000. 그러면 3000제곱미터에다가 기본 주어지는 면적 얼마를 더하면 돼요? 500제곱미터를 더하면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돼요? 3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기준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여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해도 면적이 얼마? 3500제곱미터 이상이 나온 이 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 다시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가보니까 본문 내용으로 보시면 자 방가로 2번에 자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이와 같이 동그라미 1과 2에 따라 산출 규정에 따라 면적 기준을 산출했다. 이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적합해야 되는 뭐더라?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구문에 따른 도움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한다. 이 경우도 보니까 필수시설은 중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공고 전체에는 시민을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있다. 자, 여기도 이제 보니까 여기 양가로 2번에 지금 가번에 가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필수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는 동의 요건 얼마입니까?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가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는 동의 요건이 얼마가 되나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더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변경은 지금 다번에 그 지문에 나번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필요하고 여러분이 관련 여기 지금 첨부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요 방가로 1번 필수 시설에 관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 산출에 관한 규정이 2번. 그래서 1, 2번을 참조하셔서 각각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관한 규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서 이렇게 하나를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축, 재축은 아까 확인했지만 여기는 신고일 따로 없는 거 확인했었고요. 세 번째, 파손 철거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지문에 파손 철거입니다. 파손 철거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파손 철거도 가보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가번의 공동주택들에서 공동주택에 가보니까 지금 지문이 나와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지문에 이제 가보니까 공동주택이 나와 있는데 지문에 가번의 공동주택에 가보니까 지금 방가로 1번에 노약자나 장애를 피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의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단에 그 누구를 위해서 계단의 단층을 설계했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 계단의 단층은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계단이 있으면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특히 장애인 이동하기 힘든 어디가 힘든가요? 계단에 이런 층진 부분이 있으면 이동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뭐를 없애버리겠다? 계단의 단층. 이 계단의 이와 같이 단층을 모아도 이거를 없애겠다. 그래서 이 계단의 단층 철거 행위는 하고자 한다면 누가 동의를 해주면 되나요?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해주면 뭐 할 수 있다? 계단의 단층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가로 1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방가로 2번 볼까요? 2번에 이제 보시면 규정에 따라 뭘 철거합니까?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를 철거할 수도 있죠. 기존 설치된 거 철거할 수 있다? 네. 그럼 이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를 철거한 경우라면 그때는 입주자 대비 회의 뭘 받습니까? 동의를 받으면 뭐 합니까?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공동택이나 방가로 1과 2에 따른 두 가지 정리했었고, 자,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 나번에 가보니까 나번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세를 보니까 여기도 행위 변경의 종별이 지금 몇 가지로 좀 나와 있냐면 지문에 보니까 방가로 1, 2, 방가로 1과 방가로 2 나와 있는데 여기 방가로 1, 2는 지금 봤던 가번의 대상만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부대 입주자 공유인 복리세만 다를 뿐이지 1, 2번의 요건은 같다 틀리다? 같죠. 1번도 보면 여기 나번에 방가로 1번 뭘 철거합니까? 단층 철거는 누가 동의하면 입주대표회의 동의죠. 그리고 철거도 누가 동의하면 입주대표회의 동의 얻으면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2번 하나 정리하고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건 요 방가로 3번 요걸 보죠. 여기 보죠. 방가로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이때 경미한 사항 일단 요건 차점 이따 바로 정리하고요. 그럼 경미한 사항은 누가 손을 들어주면 신고를 할 수 있더라? 입주대표회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경미한 사항이란 것은 어떤 사항을 말합니까? 라고 봤더니 밑에 이제 보면 그 박스 밑에 좀 그 경미한 사항을 좀 첨부 설명을 해놨는데 자 볼까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그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그 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겠습니까? 1번부터 7회, 이 7가지 대상 시설이다 그래서 1번에 주차장부터 해서 마지막 7번에 실외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는 그래서 실외 설치된 주민 운동시설까지 포함해서 1부터 7에 해당하는 이 7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뭐 하더라? 파손 철거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 받은 면적의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뭐 합니까? 파손 철거하고자 하는 이 행위를 뭘로 봤습니까? 이 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럼 이 경미한 사항 누가 손을 들어줍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경미한 사항까지 해서 방가로 3번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그다음 4번에 세대군용 공동체 따로 지금 뭐가 없더라? 신고 기준이 없다는 거 확인했었죠. 자, 이제 그러면 문항은 자 관리 행위 변경 5번도 없었죠. 5번도 뭐가 없었다? 용도 페이지도 신고 기준 없었어요. 부분들 이제 그러면 여섯 번째 가보면 여섯 번째는 가면 중축 증설 관련해 중축 증설이라는 거 6번에 중축 증설. 중축하고 증설입니다. 중축 증설이에요. 자, 지문에 이제 가보니까 6번에 중축 증설은 가보니까 대상 구분이 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가와 나로 지금 지문을 정리해 놨습니다. 부분들에서 이제 가번에 그러면 중축 증설 관련해서 가번입니다. 가번은 보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시설에 대한 중축 증설 관련한 지문에 행위 변경에 가보니까 방가로 1번에 가보니까 자,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유치원을 중축. 이때 유치원을 중축할 때 필요 요건은 양가로 가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면 유치원을 10% 범위에 중축할 때는 이때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해서 중축하라고 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10% 범위에 중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양가로도 단서에 한정한 유치원을 중축하거나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뭘 설치합니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해서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좀 전에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도 동의 요건이 필요했지만 반대로 뭐예요? 필요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이때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가번의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따라 좀 전에 철거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뭐예요? 설치할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1과 방가로 2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나번은 가보니까 여기도 중철중에 관련 나의 대상에 대한 부대입자 공인 복리시설에 가보니까 여기도 방가로 1, 2, 3에 관한 세 가지 지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중에 방가로 1번 볼까?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누구? 입주대표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입니다. 방가로 1번은 여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이때는 누가 동의합니까? 입주대표회의 동의. 자, 그럼 여기서 말한 경미한 사항이란 것은 어떤 사항을 말합니까? 라고 봤더니 여기도 일단 밑에 박스에 가면 그 경미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해설을 해 놓은 게 볼까요?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그 시설 종류는 몇 가지겠습니까? 1번에 주차장부터 7번에 뭐까지? 주민실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까지 해서 총 7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사용 검사를 받은 면적 규모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뭡니까? 중축 증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봤던 지금 보면 여기는 따로 갈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뭘 정리하시면 돼요? 방금 봤던 파손 철거 관련 나번의 방가로 3번의 이 7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10% 범위가 뭡니까? 파손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누가 동의 필요합니까? 입주대표 회의 동의. 그리고 중축 중설 관련한 나번의 방가로 1번에 따른 이 여기서 말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따로 정리할 게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경미한 사항은 뭐랑 동일합니까? 대상 시설의 범위가 같다 틀리다 동일합니다. 몇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7가지 대상 시설 10% 범위에 대해서 뭐합니까? 파손 철거할 것인지 또는 뭡니까? 여기 6번에 따라 뭐합니까? 증축 증설할 것인지만 다를 뿐이지 뭐는 동일합니까? 대상 시설의 총 7가지 하고 10%란 그 범위에 따른 파손 철거 증축 증설인지만 다를 뿐 7가지 시설과 10%란 수치는 같다 틀리다 동일하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10% 범위는 뭐 할 수 있다? 증축 증설이 가능합니까? 네, 부분들은 여기는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숫자는 10이란 지문도 중요합니다만 1부터 7에 해당하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대상 시설에 들어있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경로당이 들어있나요? 들어있네요. 1번에 가보니까 끝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경로당.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경로당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 철거할 수 있다? 맞죠? 자, 경로당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 대해서 증축 증설할 수 있다? 또 맞죠? 그래서 여기 7가지 시설 전체적으로 대해서 하나의 문제 문항으로서 그 시설을 구분하는 걸로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면 이 1부터 7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 특정 시설만을 가지고 플러스 이 주어진 시설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파손 철거나 증축 증설할 수 있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세요. 일단은 나번에 방가로 3번하고 방가로 1번에 따른 것은 경미한 사항은 모두 시설과 그 증축 증설과 파손 철거 범위가 같다 틀리다 같다는 것 정리해서 일단 방가로 1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방가로 2번입니다. 2번은 일단 방가로 3번부터 한번 먼저 정리해버릴까? 3번부터 정리하죠. 3번은 정리하시면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입주대표 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지금 보면 지문에
반가로 1번이 될 수도 있고 대상에 따라 지금 가 또는 나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이동통신군의 중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든 어느 대상이든 간에 동의는 누가 해주게 돼 있다? 입도대비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반가로 2번만 하나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반가로 2번. 자, 주차장에 뭘 설치합니까? 법률 규정에 뭘 설치해? 전기자동차에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반가로 2번입니다. 2번인데 주차장에 뭘 주차장에 설치하는 건 보니까 여기는 전기자동차에 무슨 충전기? 고정형 충전기하고 뭘 설치합니까? 주차 구역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뭘 설치하더라? 무슨 충전기? 고정형이 여러분들이 고정형 충전기하고 충전 전용 주차기를 설치하는 경우다. 그럼 이것도 동의는 누가 동의해 주면 돼요? 입도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충전기는 지금 고정형도 있지만 뭐 또 있어요? 이동형이 있죠. 이동형 충전기랑 어떻게 돼요? 그 차량 그 전기자동차 내에다가 이동 충전기를 비치하고 다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동형 충전기를 꺼내서 그 자동차에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충전기에서 콘센트에 꽂게 되면 충전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한 고정형 충전기랑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고정형 충전기 여러분들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차량 중에 이 전기자동차 있으면 쉽게 가실 건데 그렇지 않다면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실 때 셀프 주유기 있죠. 셀프 주유기 있으면 셀프 주유기 앞에다가 차량을 세우고 뭐 카드를 읽는데 조치하고 나서 여기다 또 셀프 주유기 주차 구역이 있죠.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셀프 주유기 내려서 등등도 조치하고도 꺼내서 기름을 넣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고정 충전이라는 것은 셀프 주유기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주유구에 있다면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여기서 꺼내 여기 대신 뭐만 들어간 겁니까? 휘발유나 경유 대신 빼서 꼽으면 뭐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형 충전기 여러분 일반 셀프 주유기 모양하고 거의 100% 흡사한데 대신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뽑아 충전하게 되면 전기를 충전하면 뭐가 있다? 고정형 충전기하고 뭘 설치합니까? 전용 주차기를 설치. 이 두 가지 충전기 설치, 전용 주차기 설치는 누가 동의하면 입도대표회의 동의를 얻으면 뭐하더라? 가능하다라고 해서 신고 기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는 지금 몇 가지 설명을 쭉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는 설명드렸더니 어디 나왔나요? 1번에 용도 변경에서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손 철거 설명을 드렸고 어디에 설명드렸어요? 증축 증설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적어진 거는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보니까 칠판이 거의 가득하다 보니까 이걸 언제 다 정리할까요? 라고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정리를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볼까요? 간단하게 쭉 해서 일단 정리했던 걸 지웁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렸던 거 이제 신고 기준을 한번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추가가 한번 해볼까요? 부분들은 자 신고 기준 나왔던 건 어디 나왔죠? 용도 변경이 나왔었고 두 번째 파손 철거입니다. 파손 철거가 나왔었고 그 문항 3번이었나요? 3번하고 그다음에 6번이다. 중축 증설에 관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일단 신고 기준이 등장한 것은 용도 변경, 파손 철거, 중축 증설에 관한 요 세 가지 파트를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볼까요? 신고는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실 건 좀 전에 요 신고 기준 들어가니 뭘 확인했었는가요? 6가지 행위 중에 신고 기준에는 무슨 기준만이 나온 게 있더라? 허가 기준만 나온 게 있었던가요? 있었죠. 몇 가지 행위인데 크게 봤을 때 현재 행위 종별에 따라 문항 번호를 그냥 확인해 보죠. 두 번째 뭐가 있었던가요? 개축, 재축, 재수는 무슨 기준만 나왔어요? 허가 기준만.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대 설치도 무슨 기준만? 허가만.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있습니까? 용도 페이지. 그러면 이 2, 4, 5에 해당하는 행위 종별에 따른 플러스 뒤쪽에다 플러스 어떤 구분을 주든 간은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허가만. 신고가 나오면 어디에 틀려요? 틀리다는 거 하나 확인했던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두 번째 보셨을 때 지금 신고 기준을 쭉 여러 가지를 정리했던 것 중에 큰 공통점을 뽑아내어 보면 1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플러스 그럼 이 행위를 하고 될 때 동의권자로 누가 나왔습니까? 입주자 대비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까? 네, 근데 입주자 대비회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변경이 많아요, 적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어진 행위 변경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주어졌던 이 행위 변경인데 뒤에 누구 동의 필요하다? 입주자 대비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뒤쪽에는 어떤 허가 또는 신고 중에 뭐만 나와야 돼요? 신고만. 그럼 일단 허가 신고만 봤을 때 여기 2, 4, 5는 뒤에 반드시 뭐만 나와야 돼요? 허가만. 그러면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주어진 행위는 일단 다수가 있었던 거 쭉 확인해 봤는데 여기 이 행위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줬을 때는 이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만. 여기가 신고란 지문이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나오면 틀려요? 허가란 지문이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 물음표란 지문에 방금 봤을 때 기억을 조금 상기해 보시면 국내 통신 관련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도 또는 뭐예요? 설치하는 경우도 뭐예요? 입주자 대표 동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나요? 계단의 단층 철거도 입주자 대표의 동의 있었고요. 부분들은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만 좀 확인할 건 좀 전에 몇 가지 그 중에 하나도 뭐가 있었는가요? 경미한 사항이 있었죠. 경미한 사항이란 몇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10가지, 이거 보면 7가지가 있었는데 그 좀 전에 적었던 그대로 좀 기억을 상기하시면 1부터 7에 해당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서 사용 검사를 받은 면적의 몇 퍼센트, 10% 범위 내에서 파손, 철거나 중축, 중설의 행위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동의 필요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플러스 뭡니까? 신고. 또 하나, 주차장에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합니까? 고정형 이동형 아니에요. 주요가 고정형 충전기에 충전 전용 주차구역 설치라는 지문을 주어도 뭡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신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뭔가 많은 것 같았지만 일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설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나 철거하는 경우나 그리고 주차장의 그 행위와 이 7가지 10% 범위 내에서 이거를 파손, 철거나 중축 성소를 묶어버리면 신고 기준은 거의 다 10가지라고 한다면 거의 7, 8이 이걸로 거의 압축할 수 있죠. 여기에 정리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좀 전에 지금 이 신고 기준 정리할 때 공리시설은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라면 무슨 시설이 있었던가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도 있지만 뭐가 있었어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입니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이라는 건 어디에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나요? 상가. 그러면 아직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 이때 플러스 그러면 이 대상 시설에 여기 뒤에다가 이 공유형 복리시설에 대해서 혹시나 1년의 대상 시설을 줬을 때 여기에는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말한 동의 요건이라는 것을 아까 봤던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에서 그 관련 동의 요건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즉 아파트 단지 내 모두 행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던가요? 공유한이 보면 행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죠. 법에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그런데 이때는 동의 요건이 여기서 말하는 동의 요건인 것은 단지 내 거주자들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 공유한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복리시설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에요. 입주자 공유한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문을 주면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죠. 나올 필요가 없죠. 어디라면? 공유한인 복리시설이라면 해서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다는 정리해서 근데 뭐 전부적으로 일단은 그게 3가지만.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신고 기준을 일단 뭐 그 외로 크게 축약하게 되면 압축하게 되면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신고 기준 정리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용도 변경 아까 봤던 답은 있죠.
답안 같은 게 아까 봤던 뭐 있었어요? 필수 시설이라는 지문 아까 정리했던 부분하고 또 뭐가 있었나요? 면적 기준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지문이 있었죠. 여기 답안은 1번의 답안 여기는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부분 일단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여기 용도 변경에 관련된 이 답안의 필수 시설의 종류를 알아야 되고 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규정 자체를 출제위원이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본인 걸로 되어야 문제를 낼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출제위원들은 그런 번거로움은 주로 이 관련 파트 문제 출제할 때 보면 거의 법령 지문을 거의 복사하는 형태로 출제하다 보니까 물론 그 지문을 그대로 복사해 분명히 낼 수 있긴 합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여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필수 시설이라는 부분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문도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아까 봤던 첨부된 교환의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는 출제는 조금 낮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걸로 가지고 충분히 내고도 남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정리 꼭 해두시고 여러분이 조금 이 필수 시설에 관한 지문이라든지 면접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는 일단 요 세 가지 정리 꼭 해놓으시고 교환에 첨부된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이 필수 시설에 관한 종류하고 면접까지 아까 봤죠. 세대가 몇 세대? 1000세대 미만 이상한테 설치에 관한 규정까지 정리하셔서 동의 요건 부분 꼭 정리해서 여기는 지금 다른 대상과 같이 달리 지금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에 따른 답안에 따른 것은 동의 요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인지 입조자 등인 2분의 1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동의 요건. 그래서 1번의 답안에 따른 여기는 여러분들이 필수 시설 관련 요 두 가지 관련 부분에 따라 여러분들이 입조자 관련 여기 동의 요건 정도는 좀 기억을 꼭 해 놓으시게 부분들은 문제를 만들면 이 유무를 갖고 물어보기보단 답안을 물어볼 여지가 높은 것은 요 동의 요건을 갖고 물어볼 확률이 높아. 그리고 그중에 필수 시설 중에 뭐는 손을 댈 수 없었더라. 두 가지 뭐는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경로당하고 뭐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그 외 시설이라고 그랬으니까 필수 시설 중 몇 가지 경로당 어린이집을 뺀 그 외 시설은 그렇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답안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따라 뭘 기억하시고 동의 요건을 기억하시고 필수 시설 중 뭐는 손은 댈 수 없다. 경로당 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만 정리하시면 신고 기준 쪽에서 문제 내는 것은 여기를 절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뭐를 정리했어요? 신고. 자 이제 신고 기준을 정리해서 일단 기준상에 구분한다면 나머지는 뭘로 가면 돼요? 허가입니다. 허가. 자 이제 그러면 일단 허가 신고를 구분한 걸 신고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머지는 허가로 밀어가는데 허가가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게 뭐가 어렵는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잠깐 봐도 이 동의 요건이 허가 기준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고 기준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집중을 어디? 허가는 신고는 지금 여기 이 용도 변경의 답안에 이 두 가지 대상에만 동의 요건이 나오지 그 외에는 동의 요건 따로 나온 게 없죠. 나머지 동의는 다 누가 손들어 줬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따로 정리 이렇게 일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어디는 허가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는 뭐가 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냐면 동의 요건 어디가 주로 포함이 됐냐면 허가 쪽에 다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관련해서 음영을 주어지고 밑줄을 꺼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건데요. 허가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거 그 외의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상 행위별에 따른 구분에 따라 동의 요건은 읽어갈 수 있는 건 읽어만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 그리고 설명 필요한 것도 분명히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허가 기준부터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 기준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절반인 허가 기준을 정리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이 신고 기준 방법은 요 세 가지 크게 봤던 하나, 둘, 이 세 가지를 꼭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은 꼭 어디를 기억하셔야 신고 기준 중에서 이 두 가지 동의 요건 꼭 기억하 전체 입조자 등인지 또는 3분의 1자가 확인해서 이 부분에서 여기는 꼭 기억을 해 주십니다.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